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FMC는 좀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오늘 요 정도 우리나라 증시 흐름이면 그래도 FMC는 좀 잘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현선물, 특히 이제 선물까지도 같이 매도가 좀 나오면서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코스닥도 예상보다 매수가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중립적이에요. 뭐 사실 우리나라 증시 규모가 좀 커지면서 예전과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1조 달러,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옛날에 뭐 100조 벌던 시대, 뭐 지금 뭐 한 150조 벌다, 뭐 180조 번다, 아니면 옛날에 뭐 한 50조 번다 이랬을 때랑 당연히 기업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성인 때나 당연히 개인들도 씀씀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이제 국가의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3,500억, 뭐 기관들이 한 7,000억 매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1조 매수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물론 지금도 큰 금액이긴 한데 요것 때문에 뭐 시장이 꺾일 겁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어제까지 흐름 좋았고 오늘도 양호하지만 다소 조금 우려감이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다.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증시에서 보셔야 될 건 외국인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달러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내지는 뭐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큰 그림은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동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시장은 요 정도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종목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사실 신고가, 지수가 어제 신고가였죠. 역사적 신고가 3281을 어저께 코스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많이 가요? 아니죠. 예. 삼성전자 이전에 여기서 뭐 11월, 12월, 특히 1월달 이렇게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예요. 지수는 신고가지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라고. 그럼 그분들이 매매를 잘 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지수만 믿고 지금 어떤 종목을 그냥 묻어둔 다음에 여러분들 그 종목이 안 갈 수도 있는 장세예요. 현재 시장에 맞는, 그게 이제 비록 잡주 테마주일지라도 내가 잠깐 먹었다 나오고 어떤 시장의 특징을 이용한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나는 계속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냥 10년 동안 안 망할 수 있는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냥 계속 보유하면서 기다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10년 못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개인들은 그냥 자기가 물려있는 거 아니면 2개월, 3개월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사실상. 그죠? 보통은 물려서 기다리는 건 잘하지만 수익인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본전이지만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고 그냥 본전인데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거 보면 괜히 배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개인들의 매매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는 무조건, 물론 지수가 무조건 좋다고 여러분들 계속 존버,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바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급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읽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포인트도 좀 잘 짚고 그런 것들도 좀 잘 공부하고 분석을 해야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쌓인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외제차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캐딜락, 옛날에 미국 차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크라이슬러니, 포드니, 캐딜락 이런 어떤 이제 미국 제품들이 잘 나갔는데 이제 서서히 뭐 독일 제품으로 점유율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원투가 지금 벤츠랑 BMW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30만 대를 그냥 등록, 한 달 기준 30만 대를 그냥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외제차를 수입해다 우리나라에 파는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차라는 게 내 어떤 명함 같은, 그죠?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소비 형태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젊은 나이에 외제차 몰아. 그러면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 약간 이런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결국에는 그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꾸준하게 팔리는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독일 제품들. 여기서 뭐 포르쉐가 여러분들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막 BMW 미니 신차 및 인증 중고차 그죠? 그다음에 도이치 오토월드 부동산 개발 및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파이낸셜 있고 할부금융 그다음에 도이치 아우토라는 이제 또 회사가 있죠 계열사입니다. 포르쉐 신차 및 인증 중고차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포르쉐 요즘에 살라고 해도 돈 있어서 살라고 해도 1년 넘게 기다리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제품도 인기가 많은 거예요. 포르쉐가 진짜 많이 팔리거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5위래 5위 포르쉐 매출이.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럼 여기 또 랜드로버라든지 제규어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랜드로버는 한때 또 유행했다 요즘 조금 축으로들었죠. 근데 이제 포르쉐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돈 있는 분도 아니면 조금 갖고 싶은 차가 뭐 포르쉐일 정도로 포르쉐에 대한 인기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도 소비재고 사실 경기가 어려우면 물론 많이 파는 그러니까 경기 상관없이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못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어떻게 경제 상황들이 더 좋아지잖아. 경제 상황들이 좋아져서 이익이 조금 내 소득이 좀 더 올라가고 사고 싶었던 어떤 차들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소득이 좋아지고 내 어떤 삶이 조금 윤택해지면 사고 싶었던 걸 사는데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작년에 주가 보시면 어떻게 돼? 5,000원이 깨졌고 4,000원 초반까지 좀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고점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상. 네.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퍼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백신 효과가 조금 더 나오게 되면 국내에서 어떤 매출액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더 생기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도이치모터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샤넬백을 사려고 샤넬 매장에 가서 여러분들 새벽같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진짜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뭐 BMW 특히 이제 포르쉐나 이런 어떤 제품들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입해서 파는 업체들도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도이치모터스가 현재 그 모멘텀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저항이 조금 세긴 센데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 자리를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다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물려서. 내가 그냥 9,000원에 2019년에 샀는데 지금 본전됐어.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때? 팔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매물로, 당연히 매물대로 강한 위치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여러분들 넘어서면 저는 레벨업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왜? 결국에는 가장 강한 저항이 지금 자리거든. 예. 가장 강한 저항이 지금인데 왜 작년에는 박스였고 그 박스를 이제 넘어가요. 근데 그 박스가 이제 넘어가면 저는 오히려 새로운 자리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어떤 매매 포인트는 사실상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뭐 같이 공감해 주시거나 이제 새롭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또 이제 매매를 하면서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얼마에 살지, 얼마나 살지, 그죠? 그럼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에 또 포인트를 맞춰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도 좀 많이 하셨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물론 지수만 보면은 괜찮긴 하지만 지수들이 또 움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면 좀 힘들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잘 헤쳐나가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